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이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개인정보, 이 주민등록 번호까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그리고 유출, 오남용과 관련돼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는데요. 오늘 다뤄볼 법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고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최근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이 중국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 중국 관계가 요즘 한층 좋아지고 있어서 더더욱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대우그룹 있을 때 중국에서 근무를 한 3년 했어요. 거기에서 중국에서 좀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이번에 한중 FTA는 우리 대한민국 정계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특히 이제 농민분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농업 부분은 거의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서부 프론티어 정신, 가자 우리 서부로 중국 개척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이익을 남기고 또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중국 개척 시대를 이제는 해야 된다. 그것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개척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또 국회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젊은 청년이 의원님께 외국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면은 의원님께서는 중국어라고 하시겠군요. 아니요, 뭐 영어는 거의 기본으로 하시는 거니까 다른 외국어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중국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제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중국말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국 지도자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인민들도 굉장히 가깝게 호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시장의 반 이상 앞으로 갈 거다 중국이.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의 그런 세계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또 거기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또 이 젊은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정부나 국회가 이제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책에서 많은 일을 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은 뭐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이 1억 건 이상이었고요. 또 KT 휴대전화 가입자 회원 정보가 약 870만 정도 해킹당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그 입법 발의 배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부분은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자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이 이 개인의 자산을 자기들의 자산으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또 해킹이라든지 잘못된 유출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2011년 7월 달에 네트 한 3,500만 명이 해킹에서 유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된 겁니다. 근데 과연 그 보호법 마련되고 난 다음에 그 보호법의 실효성이 있었느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사실은 국민카드, 롯데카드 또 농협카드에 8,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위탁 직원에 의해서 유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도 있을 뿐도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대처를 하면은 모든 정보 유출이 다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낸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이걸 좀 강화해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인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래 보지 말고 이제 개인정보는 바로 국민의 재산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이제 입법을 이번에 발의한 겁니다. 네, 사실 참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개인정보는 유출이 됐고 부족하니까 이것 좀 뜯어 고치자 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인데 그러면은 현행법과 비교해서 달라진 핵심 내용을 방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기업이 자기네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니까 안전장치를 해라는 제대로 거죠. 하고 안 투자도 됐을 하지 않고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핵심 내용을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그럼 완전히 멈출 것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크고 작은 유출이 있겠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왜 계속 유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개인들도 너무 노출돼가 있다, 자기 정보가 그렇게 네네. 많이 노출됐다는 인식을 개인들도 못하는 거죠.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이 그런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 사용자라 그러죠. 네네. 기업들이 그 고객들의 정보, 고객들의 자료를 보안 장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막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인식을 다 하고 있는데 네. 민간 기업에 들어가 보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자가 거의 75% 기업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책임자가 없고. 또 하나는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러한 보안 규정에 대한 내용도 시스템을 갖추고 네. 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보안 관련되는 책임자도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도 실시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강화된 제가 발의한 개정안대로 네네.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네. 인식을 할 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죠. 사실 좀 무감각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유, 내 정보는 다 남의 정보지 뭐 다 알고 있는데 아유 뭐 이제는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요즘은 뭐 해킹 실력들도 굉장히 발전해서 네. 웬만한 보안 규정,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막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가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투자도, 정부의 투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정부도 투자해야 되고 기업도 스스로 그렇습니다. 예. 강화하고 보안 준비해야 자체를 해야 된다. 되죠. 네. 근데 개인정보 유출의 이제 심각성 이것이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수많은 예를 만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유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빠지고 이게 개인에게는 또 기업이나 국가에는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가는 것인가 지금 막연하거든요. 그 경찰에서 뭐 며칠 전에 뉴스 시간에 네. 제가 봤는데 공영방송 뉴스에서 네. 스매싱에 대한 뭐 쓰레기 투기 이런 스매싱이 돌고 있다 이럴 할 정도로 네.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사후 약방 모양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우선 정부가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가, 네네. 또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뭐고, 개인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모든 금융기관을 본인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메일, 뭐 카톡 이런 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굉장히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FTA를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렇게 자료들을 저장해 놨는데 네. 이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이 자료 유출도 같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지적 재산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권도 어느 순간에 남한테 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 재산권의 문제, 개인 정보 보호라는 문제, 또 사회적인 법을 지킨다는 법 질서의 문제 이런 걸 통틀어서도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는 그 끝이 없다. 아마 보호하면 또 새로운 기술들이 또 나올 거예요.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대처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네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선 기업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걸 적용을 시켰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기업이 고의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때, 혹은 굉장히 큰 실수에 의한, 예를 들어서 다른
위탁업체가 이번 1월달에 위탁업체 직원이 유출했다든지 이런 실수했을 때는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한다. 피해액의 징벌적 네. 손해배상제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한다 이런 내용이고 네. 또 하나는 법정 손해배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전에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당사자가 내가 피해를 어떤 정도의 어떤 금액의 피해를 봤다. 네. 당사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입증을 됐습니까? 했는데 그런데 당사자 입증이라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 개인 정보에 대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가정주부나 일반 학생들이 유출을 당했는데 당사자 입증을 하라니까 아예 소를 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법은 법정 손해배상제라 해서 당사자 입증 의무를 없애고 네. 300만 원까지는 그냥 입증 책임 없이 보상해준다 보상한다.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굉장히 네. 강력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이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법 데이트 시간에도 과거에 유사한 내용을 한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살짝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기업이 있고 이런 개인 정보를 하청을 주어서 또 다른 작은 위탁업체가 기업이 있죠.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애초에 갑에 해당하는 본 기업은 관리를 잘 하고 있었으나 위탁업체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갑의 물을 책임이 것인가? 있죠. 갑의 책임이 있죠. 예. 왜냐하면 최종 관리 책임은 갑이지 않습니까? 이번 네. 1월달 같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카드 3사가 네. 이제 최종 관리를 위해서 정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보를 위탁업체에다 맡겼는데 맡겼죠. 위탁업체 직원이 정보를 유출시킨 그랬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갑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네. 그것은 명확하게 지금 해놓은 거죠, 사실. 위탁업체는 책임이 없습니까? 위탁업체 같이 책임있죠. 같이 집니까? 위탁업체하고 형사적 책임을 위탁업체가 지고 네. 그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게 위탁업체의 손해배상금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8,700만 명인데 예. 그 8,700만 원의 손해배상에 100만 원을 잡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는 네. 갑회사에서 관리회사에서 해야 된다. 위탁을 맡긴 회사에서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제 말씀 중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이 이익의 한 3배 정도까지를 3배죠. 네. 벌금으로. 벌금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예. 유출했다든지 아주 산만한 네. 이제 관리에 의해서 유출됐는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업체가 잘못했다 이런 인정을 할 수 있는 유출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의 네. 3배. 아, 이익의 3배가 이익의 3배가 아니라 피해액의 3배. 어유, 뭐 대단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법정 이제 손해배상 제도가 네. 30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러면 자동으로 줄 때 그 금액이 나오면은 그 금액에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이제 기업들이 개인 정보가 자기들의 개인 자산으로 생각하는 단계는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런 안 된다. 입장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통 고의적인 실수로 했는데 이게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과 같이 네. 이익금에 대한 것은 예. 몰수나 한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강력하네요. 강력한 법이죠. 예. 기업들이 긴장하겠습니다. 긴장하고 네네. 또 이제는 보안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직장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필요한 사항이 됐고. 그럼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앞서 본인이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받게 된다 하셨는데 이 정보유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따로 할 수 있죠. 예. 네, 이 청구 방법이나 뭐 절차, 또 배상 손해배상은 예. 기본 이제 지금까지는 본인이 그런 피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피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300만 원 이하는 본인이 입증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되고.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법정 손해배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사소송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절차에. 예. 그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법으로 딱 정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무는 줄어들고 네. 정부의 의무, 그다음 기업의 책임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의 피해가 특별히 더하다 해서
만약에 구비할 수 있는 다른 피해 사례를 넣는다 하면은 배상 한도는 더 늘어날 수 있겠군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 피해가 이걸로 인해서 네.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정보 유출돼서 개인적인 피해를 1억 원 이상을 봤다. 네. 그럼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제도 법령 개선하고 또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있을 때 또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지금 것입니까? 개인정보 이제 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지만은 네. 그냥 심의 견제 기능을 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닥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게 대한 이행 점검권, 여기 도대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이행 점검권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이제 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법의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 조사 입법권, 네. 그 입법에 대한 조사권을 또 넘겨주고, 네.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법령이나 제도나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느냐, 네. 그런 평가의 권리도 이제 이 보호위원회에다가 주자, 그런 입장이라서 네. 이제 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실효적인 이제 일을 맡기는 그런 내용들을 했고, 이 보호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하고 심의하고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법적으로. 예.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고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료를 요구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조사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럼 뭐 당초 심의하고 견제했었던 그 소극적 위원회가 아닌 모습이 일단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모든 이제 법적인 문제, 개인 보호에 대한 법의 절차적인 문제, 네. 시스템의 문제, 네. 그다음에 집행의 문제, 집행 이후의 평가의 문제까지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네. 실질적으로 해라. 예. 그리고 대안도 내라. 네. 그렇죠.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한 해킹 또 유출에 대한 방법들은 너무 네. 교묘하고 네. 발전해 가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잘 평가를 해라. 이런 네. 입장이죠. 그럼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뭐 보통 위원회는 이렇게 정부의 일부 인원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네. 근데 아마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정보 관련된 기 때문에 저같이 문외한들은 잘 모르죠. 그렇군요. 전문가들이 네. 앉아서 봐야지 뭐 법령도 그렇고 해킹 요즘은 뭐 그런 내용도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그 내용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도 이제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육성하고 네.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순이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순, 예, 아무리 강한 방패, 아무리 강한 창 서로 이제 더 강한 것들이 맞죠. 생겨나는데 네. 이 개인정보 유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해커, 뭐 스매싱 이런 피해들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앞으로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있다. 전망을 해보셨겠죠. 지금 우선 개인에 대한 그 인식, 자기 자신의 정보에 대한 거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강하게 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고요. 두 네. 번째는 기업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 네. 개인 정보가 자기한테 들어오면 이거는 자기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기 게 아니고 네. 어떤 개인이 우리 국민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그 공공기관 혹은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믿고 맡긴 거죠. 그래서 그 네. 믿음에 대한 기업들의 이제 믿음에 대한 답을 달라. 그것이 바로 이제 개인정보 안전장치에 대한 사람들을 이제 배정한다든지 또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이제 발전해가는 해킹 실력 이런 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기업이 투자하고 또 그 부분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네네. 빨리 고용을 많이 해서 투자에 대한 그런 답은 만약 이거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금 뭐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네. 피해액에 대한 배상이 네. 워낙 강하게 이 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빨리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기업들이 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서 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같이 합심을 해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또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안전행정위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는데 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3법, 네.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월호 재난안전법, 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은 통과를 했어요. 지난주에 네. 다 소위에서 넘겨서 이제 법사위로 넘겼고 네. 공무원연금개혁법도 있습니다. 예.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안행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이슈에 필요한 법안들은 좀 제가 개별 법안을 내든 뭐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를 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주 굵직굵직한 사안들로 지금 바쁘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